즐거운 한국어 초급 1-15과 머리가 아파요. 오늘은 주제가 병원이에요. 약국에서 약을 사고 병원에서 증상 말하기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제를 해보겠죠. 그 다음에 어휘는 신체 부위, 어디를 아프다고 하니까 이 부위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증상이 어떻고 약을 처방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들을 배울 거고요. 문법은 뭐뭐 하지 마세요. 뭐 먹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뭐 해도 되다, 얻어 되다 이런 거 배우고요. 뭐뭐 한 후에, 은 후에, 뭐뭐 한 다음에, 은 다음에 이런 거가 되겠고요. 탈락이라는 걸 또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내과에 가도 돼요. 오늘은 그 중에서 어휘 표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림을 먼저 볼까요? 자, 봐도 이런 것들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병원에 가보셨나요,들? 네. 아프거나 이럴 때 병원에 가죠? 한국에서 병원이나 약국에 갔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한국에서 병원이나 약국에 갔어요? 어디가 아팠어요? 우리가 배울 게 바로 여기에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 그림을 보고도 알 수 있고 글씨를 볼 수도 있어요. 어디? 장소를 말하는 거죠. 여기 이거 보여주는 거죠. here 이런 거죠. 어디예요? 한국에서 병원, hospital이죠. 또는 약국, pharmacy 이런 데 갔어요. 어디가 아팠어요? 어디가 아파요? 어떤 증상이 있을 거예요. symptom.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여기 지금 갔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랬죠. 어떻게 오셨어요? 누가 말하나요? 의사라든가 간호사 아니면 접수하는 사람들이 말하죠. 원무과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이 말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는 데가 되게 많아요. 뭐 은행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또 가게 가도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게 내용을 답해야지. 나 버스 타고 왔어요. 뭐 자전거로 와서 걸어서 왔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 말이에요. 목이 너무 아프고 열이 많이 나요. 좀 나트시네요. 지금 여기 목을 가리키고 있죠? 목이 너무 아프고 열이 많이 나요. 체온이 높은 거예요. 언제부터 아팠냐면 그저께, 어제보다도 더 전에, 더 데이 비포 이렇게 될 거예요. 어제보다도 그 전날 아팠으니까요. 며칠 됐잖아요. 참다 혼자서 다 해결이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참다가 하루나 이틀 쉬면 낫겠지 하다가 약국에를 먼저 가보죠. 근데 증세가 심할 때는 약국에 약을 먹어도 안 돼요. 병원에 가서 주사도 한번 맞거나 이래야 돼요. 그쵸? 이런 건 뭐라 그래요? 처방전. 그쵸? 의사를 만나고 나면 약은 뭐 메달을 먹고 뭐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처방전을 가지고. 약사한테 갑니다. 약국에 가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약사가 보고 이렇게 처방을 해주지요. 약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낱말을 보겠습니다. 엑스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엑스레이.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죠. 이 몸속 안을 그러니까 이렇게 X선을 쬐서 보는 게 바로 엑스레이. 이렇게 뼈라든가 뭐 안에 내부는 볼 수가 없어요. 겉에 이렇게 피부라든가 이런데 중기, 열 이런 건 알 수가 있지만 이런 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2번 이건 뭐예요? 침대 옆에 또는 이렇게 끌고 다니죠. 바퀴가 있어요. 링거. 약 같은 거를 먹는 거예요. 몸이 극도로 피곤했거나 음식으로 섭취가 다 안 되면 이런 걸로. 그렇죠? 주사 바늘을 넣어서 투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체중계가 어디 있을까요? 몸을 재는 거 이거예요. 여기 위에 올라가면 3번이죠. 여기 올라가면 몸무게를 재죠. 또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 키도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올라가면 무게를 재기도 하고 여기 왔다 갔다 내려서 키를 잴 수가 있어요. 신장.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간호사예요. 의사를 도와주는 사람. nurse죠. 그 다음에 청진기. 이 귀로 이 사람을 안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든가 어떤 증세가 나면은 좀 쌕쌕거리거나 이럴 수가 있죠. 호흡기라든가 또 뭐 이런 데가 다르죠. 그래서 의사가 정확하게 들어보려고 청진기를 대기도 해. 귀에다 꽂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6번은 여기가 체온계예요. 요건 좀 그림이 크게 나왔는데 우리 코로나 시절에 열이 많으면은 그거를 감별하는데 몇 도 이상 되면 뭐 코로나다 막 이랬죠. 호흡기. 그럴 때 이 체온계가 집안에 상비로 많이들 있었어요. 이런 거. 온도를 재는 거. 자기 몸의 온도를 재는 게 체온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주사. 여기. 인서트 같이 탁 찔러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여기 바늘이 있네요. 여기 있네요. 주사. 그 다음에 반창고. 이런 거 어디예요? 붕대 대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처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피가 난다든가 뭐가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 그 다음에 혈압. 자, 혈압, 체온 이런 건 뭐 이건 온도를 재는 거고 압력이에요. 압력. 피가 얼마나 잘 이렇게 자유롭게 가야지 되는데 압력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됐죠. 너무 느리게 가도 안 되고 너무 압력을 팍팍 우리가 호수를 생각하면 돼요. 물 나오는 수도 호수가 이렇게 너무 압력이 세면 물이 멀리 뻗쳐나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피도 이러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대. 여기 침대 있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외에도 더 전문적인 거가 많이 있겠지만 주로 이 정도 돼요. 좀 엑스레이를 한번 찍고 오지요. 어디요? 가슴이 좀 너무 기침이 심한다든가 뭐 어디가 좀 약간 골절 부러진 것 같다든가 하면은 의사가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만지면 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엑스레이 찍고 오겠습니다. 또 여기 두부 머리 있는 쪽도 그러죠. 그래서 엑스레이입니다. X선 광선을 째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링거 이겁니다. 약 환자들은 이런 걸로 하죠. 입으로 먹을 수 없을 때 주사를 이를 통해서 몸에다 약을 주는 거예요. 영양제를 주기도 해요. 이렇게 이런 게 있고요. 체중계 여기 올라가서 몸무게를 잽니다. 이 사람은 간호사예요. 이 사람은 의사죠. 닥터죠. 네. 그 다음에 청진기 어디 있나요? 여기 이렇게 내려놨네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체온계. 여기 체온계예요. 귀 같은 데다 많이 재죠. 그래서 귀 같은 데다 많이 재고요. 그 다음에 주사. 주사 바늘 뾰족한 거 있죠? 주사 바늘. 8번에 반창고. 반창고 있죠? 요즘은 밴드라고 해갖고 저도 지금 밴드 했습니다. 어제 뭐 하다가 잠시 피가 나갖고 이렇게 얼른 할 수 있죠. 그래서 웬만한 건 집안에 피를 먹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머큐롬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후시딘이라고 있어요. 아니면 이건 연고인데 일정 회사 명칭이지만 또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바르면 얼른 피가 멎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창고. 그 다음에 이건 혈압을 재요. 혈압 보통 우리는 처음에 가면 혈압부터 재죠. 여기 앉아서 혈압 재주세요. 자동으로 손 놓고 탁 누르면은 이게 스타트 해갖고 스톱하면은 혈압이 뭐 120에 얼마 이런 게 나오죠. 맥박, 혈압 뭐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부러 간호사가 의도적으로 재기도 하지만 요즘은 병원에 가기만 하면 바로 일단 재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출력이 되면 자기 맥박이라든가 최고 혈압, 최저 혈압 내면 그걸 갖고 의사를 갖다 주죠. 그럼 의사가 간호사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갖다 주면 의사 선생님이 아는 거, 이 사람이 지금 혈압이 높은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진찰을 하기 위한 자료인 거예요. 그리고 좀 아픈 사람은 여기 누워서
진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곳이 어디라고요? 병원입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한국에서 병원이나 약국에 갔어요? 어디가 아팠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듣기죠? 목이 너무 아프고 열이 많이 나요. 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트 씨가. 그저께부터 아파서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저께부터 아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 링거, 체중기, 간호사, 청진기, 체온계, 주사, 반창고, 혈압계, 이게 혈압계입니다. 그 다음에 침대, 여기는 약국이죠. 파머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나레카시네요. 나레카시도 같습니다. 처방전이에요. 의사가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약국에 가서 막 샀는데 의약 분업이 있고 나서부터는 의사가 처방을 해주고 약은 약사가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문법에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쁘다, 아프다, 바쁘다, 나쁘다, 쓰다. 자, 주로 이런 것들은 형용사가 되겠고요. 쓰다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동작을 나타내는 말,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은 동사예요. 막 글로 쓰니까 동작이죠. 이런 건 어떤 상태나 성질이에요. 저게 참 예쁘구나, 아프나, 어떤 상태죠. 어떤 지금 현재의 처한 상태, 아 예쁘다, 또는 성질, 이런 걸 나타내는 거는 형용사라 그랬어요. 이런 말들은 여기가 의가 오는 말들이 있어요. 의가 오죠. 모음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옆으로 평평하게. 이런 말들이 올 때는 어떨 때는 얘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탈락돼요. 탈락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아요, 어요, 아서, 어서. 이런 말은 어때요? 모음이 오죠? 그죠? 어디에? 이거 이제 변화를 할 때, 활용을 할 때, 이건 기본형이에요. 여기에 예쁘, 근데 아연지, 어연지 몰라요. 자, 우선 여기를 한번 볼까요? 탈락은 언제 생기냐? 라는 이런 말들이 올 때, 여기죠? 어간이에요, 어간. 다 앞에, 예쁘, 아프, 바쁘 할 때 라는 말이 다 오고 있죠? 이런 모음 뒤에 이런 말이 또 모음이 와요. 아요, 어요, 아서, 어서. 이런 거 올 때, 이게 모음이 와요. 하여간에 여기 뒤에 다음에 활용을 할 때. 그럴 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가. 어디에? 예쁘, 이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뻐요.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떨 때는 어요가 되고, 어떨 때는 아요가 요 뿌 앞에 예지요, 예. 예는 뭐예요? 아나 오가 아니에요. 아나 오로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계속 배웠죠? 양성. 요거예요. 그 다음에 아나 오가 아닌 것들은 다 어가 와요. 그래서 여기는 예라는 말이 왔기 때문에 예뻐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프 앞에 모음이 아지요. 아는 밝은 소리니까 아가 와요. 그래서 아파요. 어때요? 뿌가 다 없어져 버렸죠? 여기 뿌가 아니라 요 말들이, 이게 의잖아요. 이게 의예요. 의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의예요. 여기서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졌다고, 이게. 그래서 예뻐요. 없어지고 바로 얘랑 연결됐죠? 그래서 어요가 됐어요. 얘는 이게 아기 때문에, 얘는 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얘는 아기 때문에 아파요. 얘도 아지요. 뭘 보고 말을 하는가요? 지금 제가 이 모음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죠? 여기는 뭐예요? 이해가 왔잖아. 이런 애는 모음이라도 아나 오가 아닐 경우는 어랑 어울린다 그랬어요. 여기는 어가 왔죠? 나머지는 다 아가 오고 있어요. 지금. 아. 얘는 다시
의지요. 그러니까 얘는 어요가 된 거. 써요 할 때 이게 의가 없어진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아요가 온 경우도 그렇고 여기 아서 어서도 마찬가지. 예뻐서 할 때 여기 의가 없어지는 거야. 탈락이 되는 거야.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 탈락이 된 겁니다. 여기 의가 뒤에 모음이 왔죠? 다음에 바로 이런 거라서 아파서, 바빠서, 나빠서, 써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가 와서 바, 나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예쁘할 때 이 다음에 이렇게 미음이 온다든가 뭐 기억이 온다든가 이거는 모음이 아니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아프다, 아프면 어디서? 여기서 그렇게 쓰는 거야. 예쁘다, 예쁘면 아프다, 아프면 바쁘다, 바쁘면 그냥 그대로 면으로만 쓰면 돼요. 달을 떼어버리고 얘도 그대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쓰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탈락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로 시작되지 않으면 탈락하지 않습니다. 이거죠? 의가 다 있죠? 의가? 이 말입니다. 아기가 예뻐요. 여기 예입니다. 이건 어떻게 예쁘다라는 기본 동사에서 요게 없어지고 앞에가 예니까 어요가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바빠요. 바쁘다에서 와서 얘도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고파요는 이게 고가 왔죠? 고.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고파요. 이렇게 배가 고파요. 얘는 예뻐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자꾸 입에다가 올려주면 이런 현상이 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신체 부위 언어를 알아야겠죠? 머리, 어깨, 무릎, 발. 우리 어린이들은 노래를 합니다. 맨 처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머리, 어깨, 여기 어깨예요.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기코기 이래갖고 놀이처럼 이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기코기까지는 안 나왔고요. 전체적인 큰 부위만 나왔습니다. 자, 머리, 헤드, 목, 백, 배, 벨리. 그래서 벨리 댄스라고 있어요. 배를 가지고 하는 거. 배꼽, 여기가 벨리죠. 팔, arm, 여기죠. 팔, 다리, leg, feet, hands, shoulder, waist. 그런데 지금 다문학습자들이 듣는 거지만 혹시 한국 우리 성인학습자가 들을 경우에는 이상하다. arms, legs, foot 아니고 feet, hands 이런 건 뭐예요? 영어나 이런 말들 중에는 단수, 복수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게 뭐예요? 복수는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두 개 지금 이쪽 팔, 오른팔, 왼팔. 다리도 두 개. 발도 두 개. 이럴 경우에는 복수를 써요. S를 하나씩 더 붙여줍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head, neck, belly, head, neck, belly, arm, leg, feet. foot인데 두 개 있어요. feet. 그 다음에 hands라 그러죠. hands, shoulder, waist. 이렇게 복수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지금 우리가 배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다 두 개짜리예요. 얘는 저절로 다 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짜리를 준 것도 이렇게 두 개짜리 참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말 학습자들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한국 학습자들 1번은 뭐예요? 손. 2번은 뭘까요? 목, 넥. 3번은요? 팔이 되겠죠? 팔. 4번은 허리. 배가 되겠네요. 배. 여기서는 배. 5번은요? 무릎. 이거 제가 고치질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고쳐야지 하면서도 잊었네요. 이게 어디예요? 여기 어디에? 다리. 요겁니다. 다리. 잘못됐어요. 틀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발이죠? 다리하고 발하고 달라요.
다리는 이 부위. 이런 부위지만, 여기는 발은 여기 부분이잖아요. 자, 눈은 뭐예요? eyes. 이것도 두 개죠? 눈이 두 개입니다. 손목, wrist. 이건 소리 안 내요. wrist. 코, nose, ankle. 여기 있죠? ankle. 발목 이런 거. 그래서 앵글 부츠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앵글.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 입, 마우스. 마우스피스, 뭐 마우스 그러죠? 위 스토마크. 이빨, teeth. 이거 이빨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teeth예요. 팔꿈치 여기 엘보. 우리 테니스 엘보, 이거 영어로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nails. 이것도 손톱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S가 붙었네요. 발뒤꿈치, 힐, 토, 하이 힐, 뭐 이런 거 있죠? 힐이에요. 발톱, 토네일이라 그러네요. 저도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너무 재밌죠? 토네일. 토가 어디야, 아까? 힐, 토 할 때, 힐은 발뒤꿈치지만 토 하면 여기 발끝으로 탁 세우는 거 있거든요. 그 발레리나가 할 때, 이렇게 발끝으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부분이 토예요. 근데 토에 네일이 붙어서 지금 발톱이래요. 손가락, 핑거, 발가락, 여기 봐요. 발가락에 토래요. 발가락. 발가락이 있네요. 엄지발가락 뭐 이럴 때 이렇게 힐토 이런 거 하거든요. 토네요. 토. 무릎, 니. 여기는 소리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가 아프죠? 어디? 위치죠? 어디가 아파요? 사람 막 머리를 쥐어싸고 있어요. 머리가 아프죠? 머리. 헤드. 통증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거는 어디가 아파요? 배를 잡고 있네요. 배가 되겠습니다. 사람은요? 무릎이 되겠네요. 요 다리가 아니라 요 부위. 이게 무릎이라 그러죠? 무릎. 니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배는 아까 뭐 벨리 뭐 이런 거 했었죠? 이게 지금 어깨예요. 어깨. 요 부위는 팔이지만 암이지만 여기 어깨 관절 막 돌아가고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데 지금 공놀이 하다가 이런 거 보니까 이러면 여기 슛을 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깨. 이 사람이 여기를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머리, 배, 무릎, 어깨, 목. 이 신체 부위를 지금 공부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쓰기를 공부합니다. 어디를 다쳤어요? 우리 어디는 똑같은데 발을 다쳤어요. 지금 발이 보이죠? 기부스를 하고 있어요. 부목을 떼갖고 이렇게 붕대를 칭칭 감고 있네요. 자, 이 사람은 여기 피가 막 흐르고 있죠. 여기서 어디? 무릎을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무릎을 다쳤어요. 또는 다리를 다쳤어요.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머리죠. 머리를 다쳤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쳤어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쓰십시오. 발, 그리고 자기 신체 부위를 잘 알 수 있나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어디가 아픕니까? 번호를 쓰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피가 나네요. 손끝에 피가 나다. 4번이죠? 4번 여기서 얘를 써놨어요. 이 사람들이 번호를 쓰세요. 번호, 넘버. 2번 지금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열나고 막 그런 것 같으죠? 아니면 요 두 개가 비슷한데 이 사람은 좀 작게 보이지만 이게 열나는 것 같으죠? 머리에 좀 여기다 열을 내리는 냉찜질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열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3번이 맞고요. 이게 노란색이 됐네. 얘는 3번이 더 맞겠고요. 얘는 그러니까 이게 콧물이 나다. 아, 콧물이 있군요. 콧물을 닦고 있네요. 여기 콧물이 나다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침하는 것 같으죠. 여기서 그러니까 2번이 되겠네요. 이 그림을 봐서 비슷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는 또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have 동사라고 있어요. 이런 걸 많이 써요. 난 뭘 가지다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한국에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 영어는 이런 게 있어요. runny nose. 콧물이 달려가 막 콧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죠. 그래서 콧물이 나다가 have a runny nose. 너무 재미있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코프 시럽. 우리 코프 시럽 이렇게 써 있거든요. 코프라고 많이들 그 약물 같은 데도 감기 약물 같은 데도 코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침이 나다. 여기 기침이 나죠. 그래서 시럽 같은 경우는 달콤한 물이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같은 경우는 액체로 된 거 코프 시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have a cough 하면 기침이 나다. 열이 나다. fever예요. 열이 나다. have a fever. 열을 가지다. 기침을 가지다. 뭐 콧물을 가지다. 이 have가 가지다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영어에는 이렇게 사용하네요. 피가 나다는 뭐 have a blood 이렇게 해도 되지만 bleed라는 말이 이렇게 이때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have a blood 이렇게 안 하고 bleed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라는 말도 그렇고 하니까 bleed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눈여겨 봐뒀습니다. 자, 이런 거 어디 있어요? 데일밴드 아까 얘기했었죠? 보통은 반창고를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딱 끊어서 잘라서 이렇게 일정 부위에다 사용했는데 너무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길이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상품화된 이게 반창고예요. 이렇게 반창고는 붙여야 돼요. 그렇죠? 알맞게 연결하세요. 그랬죠? 알약이니까 먹어야 되겠죠? 알약은 먹다. 연고는 어떻게 쭉 짜서 상처난 부위에 발라야 되겠어요. 물약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먹다, 마시다인데 주로 먹다라고 그래요. 약을 먹다 할 때 여기다 속해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창고는 붙이다. 여기 이거를 이해가 나왔으니까 반창고를 붙여요. 피가 나요.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요. 뭐 이런 거. 알약, 열이 있어요. 알약을 먹어요. 열 아니래도 약을 많이 먹어요. 서방정. 식후 30분에 먹으면 서서히 녹아서 일정 기간이 되면 또 한 번 먹어주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알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고는 발라서 어떻게 하는 거. 피부 같은 데 주로 많이 바르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게 머큐롬으로 막 처리하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단순히 찔리거나 뭐 이런 거 상처에 살짝 베인 거 같은 경우는 이 후시딘이라는 연고가 있어요. 그걸 딱 바르고 여기다가 이걸 하면은 금세 나요. 부은 일을 하다가 뭐 또 여기 연필 이런 도구를 만지다 찔릴 수가 있죠. 베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연고를 바르다 그러죠. 그다음에 물약은 마시다 먹다. 저희가 이게 시럽이에요. 이게 호부 시럽 이런 건 주로 이렇게 마시죠. 네, 아기들이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먹어요. 이게 왜냐면 이거 꿀떡 삼키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알일 경우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몇 cc 이런 거 말고도 이렇게 계량컵이 있어요. 뚜껑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눈금이 있어서 몇 cc 주세요. 소량을 주죠. 이 뚜껑에다 그렇게 이렇게 캡을 씌워놓은 경우가 많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증상을 물어봅니다. 심톤. 그죠?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열이 있거나 기침이 나거나 뭐 아까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었죠? 피가 나거나.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요? 아파요도 지금 이게 아파요인데 아파요로 됐네요. 아파요? 이게 뭐죠? 의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손님이 딱 들어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요? 물어보이죠. 문진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물어서 답을 이 사람의 증세를 알아보는 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랬죠. 병원에 가면 이렇게 벌써 체크를 하죠. 뭘 체크해요? 혈압을 체크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다 이제 증상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혈압이 높은 사람이다. 이런 것도 알지만 또 물어서 이렇게 증상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진료를 할 수가 있어요. 처방 다 이제 의사가 봤어요. 진료를 마쳤어요. 그러면은 처방을 줘야 되죠. 약을 드신다든가 아니면 잠을 좀 푹 주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처방이라 그래요. prescription. 그래서 약을 드세요. 아니면
식사한 후에 약을, 이거 이제 나중에 문법에서 배우겠죠? 언제 먹어요? 식사를 먼저 해야 돼요. 약이 독하니까 식사를 한 후에 바로 먹으면 또 효과가 없으니까 30분 후에 드세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사를 한 후에 이게 동사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식사 후에 명사로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식사한 후에 약을 드세요. 식사 후에 약을 드세요. 같은 말입니다. 이제 증상을 말해요. 증상을 물어보죠.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 환자가 대답을 해야 돼요. 자, 의사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목이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목이 아프고 열이 나요. 그치?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환자가 대답을 해요. 목이 아파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목이 아프고 열도 나요. 머리 열이 지근지근하죠?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감기 같아요. 일상적으로 감기가 흔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막 목이 아프고 열이 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디가 아프니까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목하고 머리하고. 목이랑 머리랑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할 적이 아니죠. 흔히 쓰는 말이 하고라 그랬어요. 두루두루 쓰는데 과와 이런 말 비슷한 게 이게 하고예요. 목하고 머리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흔히 쓰는 말이 하고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말할 땐 또 세 군데 말할 수도 있죠. 목하고 머리하고 뭐 또 여기 또 다른데 부위를 말할 수도 있어요. 얼굴하고 뭐 이렇게 말할 때 이 하고를 계속해서 나열하는 거예요. 열거하는 거예요. 열거. 쭉 여러 가지를. 자,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서 처방을 말할 수도 있고요. 약을 드세요. 뭐뭐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조언을 합니다. 이거는 약 처방이지만 찬물을 마시지 마세요. 목이 지금 부어있는 상태니까 뭐 아니면 찬물이 몸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감기가 들었는데 막 아이스크림을 먹으라든가 그런 처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찬 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로는 찬물 마시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찬물을 마시지 마세요. 또 이 말은 뭐야? 다르게 말하면 따뜻한 물을 드세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체온이 너무 뜨겁거나 이러면 흠칫하고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당한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많이 쉬어야 돼요. 이 사람이 너무 피로가 한 사람은 많이 쉬어야 되죠. 그래서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하거나 나약한 그 어딘가 약한 부분을 통해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에 뭐 목이 아프다든가 코가 건조해진다든가 이런 어떤 증세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좀 쉬고 휴식을 취하고 이러면 잠을 푹 자고 이러면 나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일하면 증세가 악화되겠죠. 자, 발음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그 연음되는 거예요. 뒤에 모음이 올 때는 우리가 밑에 자음이 가서 오셨어요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음끼리 나올 때가 있죠. 밑에 받침의 자음하고 위에 초성에서 나는 걸 합치면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나요. 히읗은 다른 자음을 만날 때 소리를 좀 시끄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세게 발음하죠. 목구멍 소리가 여기 나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런 거죠. 많이. 그런데 히읗이 이응을 만나면 같은 목구멍 계열 소리이기 때문에 얘가 소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얘가 니은이 연음이 돼버립니다. 많이 주세요. 많이 이렇게 되죠. 많이. 그런데 또 이렇게 자음과 자음이 이렇게 만났는데 걸렸네요. 얘는 이렇게 히읗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변했지만 얘는 니은 때문에 얘가 바뀌어버려요. 원래는 대표음 걸렸 디귿으로 소리 나는데 걸렸네요. 이렇게 발음을 하다 보면 걸렸네요. 얘가 닮아가요. 얘를. 콧소리를 닮아가죠. 걸렸다는 것보다 이렇게 니은 콧소리 느무으 이런 소리가 더 발음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발음입니다. 발음. 그래서 걸렸네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즐거운 한국어
어휘 단어는 다 끝났지만 이것도 관련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다누리에 보니까 다누리 사이트 아시죠? 다문화 학습자님들이 활용하는 사이트인데 쉬운 한국어로 쓴 한국생활 이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갖고 왔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가져온 거예요. 자, 우리 병원에 가면 맨 처음에 접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 은행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관공서에 가면 대기자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업무를 보러. 그런데 순서 싸움을 하겠죠. 네가 먼저 왔느니 내가 먼저 왔느니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그래서 이런 거가 생겼어요. 번호표를 딱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필요하면 1번, 2번 번호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접수를 해요. 여기가 어디예요? 원무과라고 그래요. 병원에 업무를 하는 곳이 원무과예요. 맨 처음에 접수를 해서 의사 배정을 해주고 또 나중에 돈을 내고 하는데도 바로 여기 원무과예요. 그래서 번호표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입원을 하는 사람인지 일반 진찰을 보는 거에 따라서 이게 번호표가 또 분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띵동 하고 이제 번호가 나오죠. 그럼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물어보죠. 머리가 아파요. 뭐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진료과를 알려드립니다. 누가? 이 원무과의 직원들이 어느 내과를 가세요? 무슨 과를 가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과에 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봅니다. 이거는 진찰 처방은 의사예요. 여기서 진료과를 먼저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이 가르쳐주는 과에 가서 진찰하고 의사가 처방을 내려줘요. 그럼 다시 나오면 돈을 내야 되죠. 이걸 수납이라고 그래요. 이 돈도 번호 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번호표를 또 뽑고 기다려야 돼요. 1번 손님, 2번 손님 하면 돈을 내면 드디어 처방전이 나와요. 업무과에 가서 하면은요. 그럼 이 처방전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약국으로 가면 의료보험이 적용돼서 좀 싸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자동 가입돼요. 우리 주로 그죠? 근로를 한다든가 어떤 업무를 한다든가 또 유학을 온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개월 이상 관광비자 아닌 이상은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이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거소지 이런 거 막 적잖아요. 입국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이 법무부 이런 데서 이 사람이 어디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가입되고 그 사람한테 이게 가요. 그러면은 자기 월급에 따라서 보수월액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게 등급이 나눠져요. 이 사람은 얼마 내고 내가 100만 원 버는 사람이면 그거에 맞춰 의료보험 얼마 200만 원 버는 사람이면 그거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사업주가 얼마를 내고 주로 이런 경우는 지금 반반일 거예요. 또 자기가 반 내고 이래서 나라에서 이걸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 그러니까 이거를 안 내려고 막 남의 걸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큰 병이 났을 때. 이 소소한 병일 때는 잘 내가 나라에다가만 내는가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큰 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다 보니까 대형 사고가 난다든가 내가 얘기지 못하게 암이라든가 이런 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혜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피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건강보험증 이런 걸 가져가야 돼요. 좀 신분증 꼭 가져가야 됩니다. 요즘 내가 잘 다니던 병원도 신분증 안 가져가면 집에 돌아가야 돼요. 내가 여지껏 잘 다녔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지만 새롭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분증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모바일 신분증 다운받고 그러는데 아마 다문화 학습자님들은 이것도 불편하실 거예요.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잘 활용해 보세요. 이 증이 이거예요. 현재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분증이 미처 발급이 안 된 사람은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딱 가요. 그럼 이제 접수 업무과에 가죠. 띵동 하서 이제
번호를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러면 내과 어느 선생님 내과를 가서 하고 내과도 여러 선생님이 있죠. 그러면 그 앞에 가서 기다리면 번호가 나오면 또 간호사가 불러서 들어가요. 외과는 어떻게 해요? 이 겉에예요. 이건 속이죠. 제가 배가 아프니까 뱃속이 아픈 거예요. 외과는 외부예요. 겉에 이게 피부 뭐 이런 데 주로 많겠죠. 살이 찢기거나 또는 감염으로 뭐 이렇게 수술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외과라고 그래요. 자, 이비인후과 어딘가요? 코, 귀, 목. 감기 걸려도 이비인후과 갈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아플 경우에. 그렇죠? 소아과는 주로 아이들이 가는데 지금 이게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인원 증원해야 된다. 지방에는 의사 선생님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의료 대란 막 몇 달째 하잖아요. 지금 한국의 실정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사, 닥터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다음에 안과, 눈이 아플 때 눈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 눈, 치과, 이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이건 치과라 그래요. 산부인과, 아기, 임신, 출산, 산부인과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의사 선생님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의사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총체적으로 지금 소아과도 잘 안 되고 산부인과도 안 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특정 과로만 지금 많이 병원이 지금 늘어나는 거. 이런 경우는 어디예요? 신경과, 머리 아프거나 어지러움. 주로 치매, 어르신들 이런 데 다 여기입니다. 치매가 뇌가 노화가 돼갖고 막 아프잖아요. 또 신경이 어디가 이 말초 신경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안 좀 다 여기 가는 거예요. 피부도 요즘 굉장히 많이 하죠. 피부도 약간 성형이랑 합쳐갖고 멋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원래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미백, 얼굴을 화이트닝 한다든가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로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돼요. 신경과 이런데 막 또 여기 정형외과 이런데 골절 많이 생기죠. 이 시골에서 일하고 그러면 아파요. 우리 그 근로 노동자라 그러나요? 그분들도 오셔서 이렇게 이런 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일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다 보면 정신이 피폐해질 수가 있죠. 우울증. 내가 왜 여기 이렇게 나와서 돈 벌고 힘들게 사나? 불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러면 여기 가야 돼. 여기까지 가면 심각한 거야. 우리 한국에 돈 벌러 오신 공부하러 오거나 문화를 배우러 오신 분 말고 정말 돈을 벌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돈보다도 건강을 생각하시고 모국으로 가셔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 계속 남아있으면 이런 병이 생기고 지금 돈에 막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돼요. 연세가 드셔서. 우리 지금 한국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가난한 6.25 이런 거 지나오면서 일만 했어요. 가난해서 벗어나자. 이래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지금 그리고 노년이면 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쪽에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쪽은 굉장히 그리고 허리 안 아프신 분 없죠? 무릎 수술, 뭐 허리 수술 이런 거 다 하시기 때문에 여기 의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병원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런데 아기들도 안 낳고 출산도 안 하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병원들이 지금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 수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하려고 해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 한국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나 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는 정형. 또 사고를 났어요. 갑자기 화상을 당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자동차 사고를 했으면 내가 지금 이상한 흉터가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형을 해야 돼요. 뭐 더 예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성형이 이런 쪽에 피부 미용 쪽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것도 외과입니다. 외과. 내과가 아니에요. 외과. 이런데. 그 다음에 재활의학과. 이거는 진짜 내가 다쳐서 하는 거, 물리 치료를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막 기계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느 병원을 우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이주 여성들은 이쪽을 많이 좀 보셔야 되고요. 이주 노동자들은 이쪽에 저기 하지 않도록 하여간 병원에 가지 의사 선생님 굉장히 고맙지만 병원에 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셀프 관리를 하셔야 돼요.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건강이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계속되는 거예요. 병원이 대란이 일어나니까 다 여기만 가려고 그래. 지금 내일인가 언제부터 지금 서울대학교 뭐 큰 대규모 병원들이 뭐 휴업 뭐 이러면서 막 하게 따르잖아요. 그게 바로 3차 병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차 병원은 바로 동네에 있는 거예요. 가깝게 보이는 의원, 개인이 하는데 보건소, 보건지소 등등 이런 게 가까울 땐 여기 가면 돼. 침대, 환자용이 30개 이하인 병원. 그죠? 이런 데 먼저 가시라는 거. 이런 데 가서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난 데가 요 정도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에는 주로 이런 게 많죠. 아니면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왜요?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1차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고 입원이 필요할 땐 주로 여기 많이 가요. 종합병원이에요. 그리고 과목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협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내과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병원을 가면 괜찮은데 무조건 다 서울대병원, 연대, 세브란스 이런 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삼성의료 이런 데 가면 여기가 포화 상태, 여기는 저기지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가 우리 못하겠다, 힘들다, 인턴 하다 말고 그만두고 가는 게 너무 이게 필요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0가가 넘는 큰 종합병원. 그래서 요즘 맨날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나올 거야. 동네 병원을 먼저 가십시오. 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죠? 여기는 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3차 병원에는 그냥 가면 안 돼요. 3차 병원에 진료를 받으려면 여기서 갔는데 여기 안 돼.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소견서를 써주시죠. 그러면은 또 빨리 갈 수 있어요. 여기 가면 외래로 가면 접수가 안 돼. 왜냐면 기존에 오는 사람, 그러니까는 반드시 여기를 먼저 가면은 이게 더 빨라요. 여기서 막 앰뷸런스 내지는 뭐 이런 거 불러주면 금세 가거든요. 그리고 소견서가 없이 그냥 바로 가면 자기가 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잘 이용해 주시고요. 한국에는 또 한방병원도 있어요. 간편하게 이렇게 동양의학으로 이렇게 침 또는 찜질 뭐 이런 거 있죠. 쑥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처럼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이 한의가 또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침이나 한약재를 이용해서 여기 치료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아마 보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 두면은 상비약이죠. 아까 제가 말했죠. 이런 거 열날 때 쓰는 거. 우리 아스피린 계통을 지난번에 많이 썼어요. 우리 코로나 때도 타이레놀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뒀잖아요. 집에다가 무슨 아세트, 아민, 뭐 무슨 계열 해갖고 여러 가지 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기들이 있다든가 노약자가 있는 집에 이런 거를 준비를 해둬야 돼. 열이 많이 날 때 급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약국이 또 문을 닫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진통 바로 여기에 다 있어요. 해열 진통제 이래서 상비약으로 많이 팔죠. 소화, 배탈. 내가 예민해갖고 소화가 설사를 잘한다든가 뭐 이럴 때 소화제, 지사제, 안약도 마찬가지죠. 눈이 아파요. 소독약 있었지. 아까 제가 갑자기 옥시풀이라고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근데 머큐롬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를 좀 급히 바를 때도 있고요. 또 바사나수소수라고 이렇게 맑아서 싹 날아가는 거 있어요. 그런 거라든가 바셀린 이런 거 가벼운 화상 너무 억제니까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물파스 이거 벌레 이것도 진짜 상비하게 여름 되고 뭐 벌레 파스도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우리가 갑자기 운동을 하던가 일을 하다가 삐었어요. 그럼 여기가 아프죠? 그럴 때 근육통이 있을 때 이걸 붙여주면 좋아요. 예전에는 안티프라민 뭐 이래갖고 이런 걸 많이 발랐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연고처럼 된 것도 있고 물로 짜서 로션처럼 자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파스를 붙이면 오랫동안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일을 한다든가 또는 농부 있죠. 들판에서 일하는 일도 엄청 세거든요. 또는 공장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은 이 근육통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파스도 상비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요. 아까 밴드 있었죠?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손이 베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발라주면 좋겠죠. 그래서 집안에다 두는 거야. 굳이 병원에 안 가도 할 수 있는 거 내가 처방을 하고 내가 처치를 하고 또 안 된다면 또 약국에 가고 또 약국에도 안 되면 이런 1차, 2차 이런 데 3차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막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넘쳐날 뿐더러 돈도 많이 부과되니까 이런 병원을 적절하게 잘 알아두고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장황했어요. 이 약이나 아픈 거에 대해서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